안녕하세요. 엠모드입니다. 지난 2달 동안 우리를 웃고 또 울게 해주었던 정년이가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애초에 원작이 있던 작품이어서 그런지 원작과 드라마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무엇보다도 배우들 싱크로율이 대박이었죠. 원작 정년이 캐릭터가 김태리이고 김태리가 정년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찰떡이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원작 말고도 실제 정년이를 모티브로 한 인물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전체적으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 그리고 정년이 실제 인물들이 드라마에서 보여준 마지막 모습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지 실화를 바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회 줄거리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릴게요. 못 보신 분들은 좋아요 하나 눌러두셨다가 먼저 보고 와서 제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마지막 공연은 쌍탑 전설이었습니다. 아사다를 향한 아사녀의 대사 중에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내버려 두자는 말이 있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사가 왜 마지막 공연이 쌍탑 전설이었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대사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마지막에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부터 말씀드려 본다면 출연 배우들의 미친 연기, 게다가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연출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이 작품이 주는 메시지가 너무 좋았다는 점입니다. 꿈을 향한 도전과 주체적인 삶의 모습을 정년이를 통해 엿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이랑은 달리 50년대는 6.25 전쟁 전후라서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들 어려운 시절이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가 해준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먹을 게 없어서 산에서 나무 뿌리를 잘라다가 10식구가 끓여 먹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6.25 전쟁 당시 피난 다니던 이야기들 등등 다들 어려웠던 이야기였죠. 좋게 말하면 눈물 젖은 낭만 그 자체였던 시절을 이야기하는 이 작품은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그냥 사회 전체가 다 한마음 한뜻이었죠.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일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지던 때였어요. 많은 여성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힘든 상황에서도 각자의 길을 찾아가야 했는데요. 정년이는 당시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여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아쉬웠던 점은 최종화에 너무 많은 것들을 담으려다 보니까 뭔가 끝나도 끝나지 않은 느낌이랄까? 다음 주에 또 봐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짧게 마무리하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16부작이나 20부작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요런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어쨌든 주인공 정년이 뿐만 아니라 출연하는 캐릭터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성장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문옥경이 나간 뒤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결국 내란 국극단도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겨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강소복 단장의 변화였어요. 스트레스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갈 땐 진짜 어쩌나 싶었는데 금세 회복하더니만 쌍탑 전설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했잖아요. 기존의 틀을 깨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작품에 도전한 것이었죠. 결국 단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모여 관객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를 끝으로 해피엔딩을 맞았습니다. 더 감동적인 건 그 관객들 안에 영서 엄마와 정년이 엄마가 묵묵히 응원을 해주었다는 점인데요.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때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주던 장면에서 저도 좀 울컥하더라고요. 아마 최종회의 이 박수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엄마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자기 길을 걸어온 영서와 정년이는 물론 극단이 통째로 날아갈 상황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단원들을 믿고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목표 하나에 집중했던 강소복 단장. 또 그를 따라서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낸 모든 단원들에게 보내는 박수처럼 들리더라고요. 제가 다 위로와 격려를 받는 느낌이었달까? 어쨌든 결론은 keep going입니다. 주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스스로를 믿고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그리고 다 큰 어른이라면 주변에 부모님이든 주변 사람이든 나한테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결국 내 마음속의 이야기를 내가 스스로 듣고 나의 길은 내가 개척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공들의 모티브가 된 실제 인물들은 그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50년대 국극 스타로는 조금행, 임춘행, 조영숙, 김진진 등의 배우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정년이 캐릭터의 모티브가 된 인물은 조영숙 배우라고 하죠. 특히 심청전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실제 성격도 정년이와 비슷해서 남성 연기를 많이 맡으셨다고 합니다. 정년이 캐릭터를 보면요, 굉장히 즉흥적인 면이 있습니다. 특히 군졸 연기할 때 시나리오에도 없는 노래를 불렀던 장면이 있었잖아요. 많은 시청자들이 저건 좀 민폐다 이런 말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년이가 그랬던 이유는 아마 라이벌이었던 영서에 대한 경쟁의식 때문이었죠. 강소복 단장도 이런 정년이의 모습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정년이라는 캐릭터는 계획적이고 침착하기보다는 뭐든 일단 부딪히고 저질러보는 행동파로 그려졌습니다. 이와 정확히 반대되는 캐릭터가 바로 허영서죠. 실제 인물로는 임춘행 배우랑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임춘행 배우도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자랐으며 특히 맑고 고운 목소리로 많은 대중들의 심금을 울렸다고 합니다. 허영서는 출신 배경도 목포에서 어렵게 상경한 정년이랑은 완전 다르게 부잣집 공주님 같은 느낌이 있었잖아요. 게다가 드라마에서는 계획적이고 치밀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죠. 뭔가 완벽하지 않으면 완벽해질 때까지 숨기고 있다가 스스로 완벽해져야지만 공개하는 그런 완벽주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반대되는 성격을 지닌 두 인물을 라이벌로 그려낸 작가는 60년대 국극단이었던 조영숙, 임춘행 등 실존 인물들로부터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다고 합니다. 한편 여성으로만 이루어졌던 국극단은 드라마에서보다 더 경쟁이 심하고 수직적인 문화였다고 합니다. 정년이와 허영서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서로 경쟁하고 물어뜯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하는데요. 드라마에서는 영서와 정년이 말고도 초록이 아니면 주란이 같은 인물과의 갈등을 통해서도 이런 실제 현실들을 잘 반영해냈죠. 그런데 그런 경쟁만 있었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여성들끼리만 지내다 보니 서로의 처지를 공감해주며 또 힘들 때 같이 울어주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는 동료애도 함께 꽃피웠죠. 드라마에서 정년이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는 인물은 문옥경입니다. 문옥경도 실제 인물을 모티브로 했다고 하는데요. 주로 남자 주인공을 도맡았던 문옥경은 실제 50년대 여성 국극 최고 스타였던 조금행 배우와 비슷하다고 알려졌죠. 드라마처럼 실제로도 사생팬이 있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조금행 배우는 한 여성팬이 자신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가상 결혼식까지 올리며 쫓아다녔다는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제야 밝히는 거지만 이게 드라마로 어떻게 나올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여성 국극은 동성 배우들 간의 사랑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스킨십도 있고 동성 간의 수위를 넘나드는 그런 부분들도 다루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행히 드라마에서는 동성 간의
도를 넘는 그런 부분들은 다 편집을 했습니다. 어쨌든 실제 조금행 배우도 문옥경과 비슷하게 평소에도 남장을 자주 하고 다녔으며 실제로 많은 여자 동료들과 스캔들이 있었다고 하죠. 조금행 배우가 국극을 그만두게 된 스토리도 문옥경의 이야기와 닮아 있었습니다. 당시 6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텔레비전이 보급되며 영화 시장이 활발해졌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은 국극보다는 텔레비전과 영화로 옮겨갔습니다. 당시 조금행 배우는 이런 흐름 속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요. 점차 국극에 흥미를 잃어갔지만 자신이 떠나면 여성 국극이 어려워질 거란 것도 알고 있어서 결국 정년이처럼 새로운 후배들이 등장한다면 마음 편히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적극적으로 자신을 대체할 후배들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뉴페이스와 실력이 쟁쟁한 후배들이 등장하자 국극단을 그만두고 홀로 고향에 내려가서 남은 인생을 조용히 보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정년이 최종의 공연 작품이 쌍탑 전설이었던 부분과 일맥상통한다고 보는데요. 쌍탑 전설 내용 자체가 질투심 때문에 결국 아사녀를 잃은 아사달의 한 맺힌 이야기가 나오죠. 아사녀가 복수하겠다는 아사달에게 지나간 것은 그냥 두자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국 시대의 흐름에 의해 국극단도 쇠하고 사람들도 떠나갔지만 시간은 계속 흐르고 남은 자들은 남은 자들의 삶을 계속 살아가자. 삶은 계속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사달과 아사녀가 만나는 장면에서 뒤에 반짝반짝 빛나던 별들 보셨나요? 별들은 흩어졌지만 각자 저 광활한 밤하늘에서 빛날 것이라는 마지막 대사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실제 역사에서도 1950년대 후반부터 한국 영화와 라디오 연속극이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며 여성 국극은 시들해져 갔습니다. 임춘행, 조영숙, 김진진과 같은 국극 스타들도 시대의 흐름을 피하기가 어려웠죠. 임춘행 배우는 훗날 드라마 데뷔를 준비했다고 하고 조영숙, 김진진 배우도 영화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가수로 활동하다가 각자 조용히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었다고 하는데요. 원작에서도 국극단원들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영화판으로 옮겨가거나 국극단끼리 합동 공연을 펼치는 쪽으로 힘을 모았지만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기엔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 실존 인물들대로라면 정년이와 허영서, 초록이와 박도행 등 단원들은 연합 국극단이 되어 국극이 없어질 때까지 활동하다가 라디오, 텔레비전 드라마로 옮겨갔을 거라고 봅니다. 정년이 시즌2 가면 안 될까요? 이후 인물들의 이야기도 더 보고 싶다는 바람을 전하면서 저는 그럼 또 다른 작품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엔조이 무비 드라마.